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대어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 맹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총파업을 빨리 철회해주세요.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거부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서는 정부, 특히 화물연대와 관련한 업무 개시 명령, 계엄령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장성철 국민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초반부 질문은 박연미 평론가에게 많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물연대 파업, 현재는 별다른 변화 상황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진전 상황이 없고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시멘트 화물 차주들에게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송달이 전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시멘트 물류 물동량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줄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실제 현장에서 집계된 상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만 톤 정도가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재 출하량이 2만 톤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점점 그 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부터 지입 차량을 순서 가장 먼저로 해서 이제 송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이후에 송달에 따른 명령에 얼마나 응할 것이냐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마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인데, 지금 주유소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 이게 정유 운송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전국에 현재 기름이 없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합니다라고 써붙인 주유소가 21곳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각 주유소가 통상 가지고 있는 그 유류 저장 탱크의 최대 저장 용량이 2주 분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꽉 채워놓은 주유소라고 해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순서대로 기름이 동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전운임제가 쟁점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의 대상은 컨테이너 기사 그리고 시멘트 운송하는 기사들인데 왜 기름이 모자라느냐,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이번에 그 화물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탱크로리 기사들, 그러니까 기름을 각 주유소로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 운전사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난 6월 당시에는 탱크로리 기사 가운데 전체의 한 10% 정도만 화물연대 노조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의 70% 정도가 노조원이 되었고 상당 부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 장관이 아마 이 시각쯤이면은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를 찾아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지난 6월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선 직후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른 택배 기사들의 코로나19 와중 과중한 노동에 따라서 사망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권, 인권, 그리고 적정한 임금 보장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때는 22년 말이면 이제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유류비는 너무 올라 있고 안전운임제는 일몰이 될 것이니 굉장히 어렵다. 이게 보편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몰제를 3년 연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유류 비용이 6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두루 고려해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결론이 그것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불법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들 혹시 파업에 응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물연대가 노조성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업, 그 분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한 가지는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한다. 부산 신항에서 벌어졌던 어떤 쇠구슬 투척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의와 명분이 있어도 이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입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노조원에 의한 그 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다른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건 좀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체 행동을 한다. 이건 불법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이 회피하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장면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보하기 위해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찾아갔는데 저는 아까 그 영상 봤어요. 저희는 거부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네. 안 받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 기사가 한 3,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다 업무 개시 명령을 통보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인데 일단 지입 차량이랑 용차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송달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입차라고 하면 번호판과 일감을 다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을 취하기가 용이하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는 상황이고 용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주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까지도 송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개인 사업자로 각각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송달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방식의 송달 이런 것들이 전례 없이 이뤄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화물연대 노조 지도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이게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이건 법원으로 가서 이제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2,500명의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를 다 찾아다닐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을 아마 정부는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화물연대 측은 당장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강제노동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정부와 화물연대 저희도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맞서고 있는 쟁점. 이 쟁점을 살펴보면 타협점도 저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떤 부분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까? 일단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그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안전운임제를 철강, 자동차, 위험물, 곡물, 택배, 그러니까 추가로 5개 분야 그 차주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제한으로 두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영구화해서 시기마다 이걸 재협상해야 되는 서로 간의 불편함을 줄이자.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정부는 두 가지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 기사는 그 다음 날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2차 불응 시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화물차 운행이 불가하다.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처에 대해서 화물연대 노조는 또 어떠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지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화물연대 부위원장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 당장 철회하라! 화물연대는 강제 노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안전운임 제도가 지속되어야 하고 6%만 전체 화물 노동자의 6%만 시행되고 있는 품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안전이 확보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 집단 이익 주기로만 몰고 가면서 탄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만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6월에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한 8일 정도 걸려서 정부와 또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7일째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상황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6월 당시의 상황에서는 유류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체감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6월 중순 이후에 순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여름 휴가 시즌 이후에 유류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체감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이후에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사들 또 시멘트 기사들 이 두 쪽에 대해서는 3년간 일몰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미 관철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 말고 추가로 이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 다른
화물차주 다른 종류의 뭐 택배 차량 포함해서 한 5개로 확대를 하고 이걸 영구화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물가 부담 혹은 또 택배 차주들과의 뭐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 추가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논점이 좀 갈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택배 노조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건 안전 운임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분류하는 인력, 네. 상하차 관련해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걸 떠넘기지 말아달라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안전 운임제를 요구하는 사항에 택배 노조, 택배 화물 차량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좀 어지럽다 이런 비판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을 굽히게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또 파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대체 인력 투입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말이죠. 서울 지하철 파업은 또 왜 시작되는 건지? 서울 지하철 파업은 좀 다른 결로 보셔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이미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6월에 얻어냈고 추가로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호선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장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0%인 1,539명을 감원한다. 네. 이게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게 작년의 합의 사항이었다라고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측은 현재는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달라졌고 조단위에 적자가 나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양보해서 올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안까지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화물연대하고는 또 다른 것이 이쪽은 직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그런 사안이라서 이쪽도 뭐 협상의 과정이 지난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재정난 때문이다.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하철 노조에서는 안전이 우선인데 어떻게 인력을 감축하려 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하철 노조 측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뭐 20개가 넘는 투자 추정 기관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기관들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나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뭐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총수제 안전인력 죽어라! 안전인력 죽어라! 저희들의 주장은 정치 파업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족, 내 동료, 내 지인들이 혹시나 지하철에서 지하철 밖에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한 지하철, 안심한 지하철, 그리고 어떤 시민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투쟁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지하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섭에 나와주십시오. 지하철 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민간 기업에서 어떤 이런 임금 문제나 노동 조건을 놓고 서로 협상할 때 이야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난 또 안전 이 인력을 확충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정말로 노사 간의 의견인 차이가 너무나도 극심한데 이것도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일몰 연장을 이미 6월에 이뤄낸 상황인데 화물연대하고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 사실 사람을 내보내는 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한달지 여러 가지 경영상의 효율성을 꾀한달지 이런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낸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그 정치적 파업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상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개가 넘는 여러 가지 뭐 투자기관, 자회사가 있다. 그 산하기관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만 지하철은 좀 다르죠. 다르기관과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오늘 오전 출근길에 2호선 타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 인력이 83%까지 투입이 된다고 해서 현장에 큰 지장은 없겠지 했는데 가기는 갔다고 합니다. 네. 거의 큰 지장 없이 가기는 갔는데 운행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안정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뭐 급정거를 한다든가 문을 제대로 맞춰서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거나 현장에서 삐걱거린 소리들이 분명히 들리고 있거든요. 협상의 자리에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미 평론가와 함께 일단 화물연대 파업,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박영미 평론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윤석열 정부의 대노조 정책, 노동 정책과 관련한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 강성노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어제 또 상징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네. 중앙노동위원장으로 김태기 교수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강하게 노조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조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노조와 적당한 좋은 게 좋은 그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법적인 처리 부분까지도 우리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봐주는 거 없다.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강화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민노총에서도 우리 절대로 밀려나지 않겠어. 우리 화물노조 파업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파업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별 노조에서도 우리는 파업을 할 거야 라고 공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넓어진 전선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이 잘 수습하고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게 그럼요.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한번 해보겠다. 네. 여태까지는 못했다.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태도는 저는 검사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민생이 있는데 거기에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함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도출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악이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뭐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런 결과가 예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계에 저 정권, 현 정권은 반노조, 반노동이야. 이런 불신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정부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노조가 너무하네. 자기 이익만 너무 챙기려고 하네. 라는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본인들의 생계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계, 안전 이런 게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것이에요. 그럼 이 귀찮음을 좀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의 모습은 선악 이분법적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만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자, 지금 노동 구조의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구조의 문제는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 상황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현 상황의 어려운 점을 국민에게 이야기해줘서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정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볼 때 정부의 모습은 너네는 그냥 틀렸어.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 징벌할 거야. 이 모습뿐이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8일째, 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두 분께서는 또 화물연대 파업을 현재 하고 있는 노조의 어떤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화물연대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물연대가 그것을 꼭 관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우리의 요구는 이거지만 일단 정부의 성실한 어떤 협상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양보안도 만들어는 놓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부가 참여해서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좀 보여주면 국민들도 화물연대의 태도가 좀 과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화물연대가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고용 종사자들, 개인 사업자들 이분들에겐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지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파업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은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파업 현장에서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물류를 멈추어서 세상을 바꾸자. 주유소 기름을 바닥내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물류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3년 동안 연장을 해보자. 그리고 다른 대상품목 확대하는 것은 계속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 아니야. 일몰제는 영구하게 폐지를 해줘. 그리고 대상품목 확대해줘. 어디로? 철강, 자동차, 위험물 이런 등등, 택배 이런 것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자, 우리의 노조원들 더 많은 분들을 가입시켜서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되겠어 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화물노조의 파업이 정상적이지 않다, 불법 파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책과 또한 정치권의 대책, 대안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파업이 종료가 되고 하반기까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정치권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네, 국회요. 아무런 대책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여야 지금 서로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전운임제 이 부분은 입법사항이에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입법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무능력함, 게으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절충안과 타협점을 찾아내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정치권의 책임, 또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여당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제 새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 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습니다.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 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지하철 노조는 내일부터, 철도 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정식 명령입니다. 예, 화물연대와 정부 사이에 오늘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다. 어제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와 화물연대 두 번째 협상 40분 만에 결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40분 만에 결렬됐다. 서로의 주장, 서로의 원칙, 서로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두 번째 협상이 조금 전 결렬됐다. 만난 시각은 4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이번엔 야당의 반응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화물연대 관련 최초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입니다. 임기 중에 모든 노동자의 목조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악순환 유발자입니다. 네, 여당과 야당들의 생각도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와 화물연대 노조가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타협점을 찾아내야겠지요. 안타깝게도 오늘 추가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협상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